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야. 난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 나는 지금까지 할머니와 전혀 교류가 없었고 할머니에 대한 것은 거의 모른 채로 자라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배웅해 드리자는 생각에 늦은 오후 할머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지.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낯설었어. 난 일단 절을 올리고 국화꽃을 사진 앞에 내려놓았어. 장례식장에선 흔한 사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낮은 말소리들,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애써 술기운을 빌려 주절주절 이야기를 떠드는 소리, 수저를 놀리는 소리 등등. 난 그런 것들에 약간 정신이 없었고 또 동시에 오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어. 내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슬프다는 기분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지. 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을까? 왜 모르고 지냈을까 하는 아쉬움이었을까?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 복잡한 그런 심경이었지. 물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지만 말이야. 아무튼 난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 이번 장례식이 딱 두 번째 방문이었거든. 첫 번째는 내가 꽤 어렸을 적이어서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 하지만 장례식장 안을 고요히 채우는 옅은 향냄새, 그리고 검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약간 흐트러진 채 놓여져 있는 국화꽃들, 그런 것들을 보니 무언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지. 사실 이것은 분명한 기억은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아, 그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기억해낸 일이야. 꽤 어렸을 적 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아무튼 그때의 이야기야. 그 당시 누구의 장례식장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었고 부모님의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 혹은 그에 관련된 분이셨던 것 같아. 뭐 친구의 어머니라든지 직장 상사의 형제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때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장 한켠에 딸린 작은 구석방에서 있었어. 그곳은 장례식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용도로 쓰이는 방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 때문에 그 방은 그냥 외투를 놓거나 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 난 외동인데 부모님이 나를 딱히 맡겨놓을 것도 없으시고 해서 장례식장에 그냥 데려오신 것 같았어. 그리고 그곳에 내 또래 아이들은 없었지. 부모님은 이리저리 신경 쓰시느라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고 낯선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동화책 몇 권을 들려주시고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장례식장은 약간 쌀쌀했고 그 방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었거든. 사람들의 외투만이 정신없이 늘어져 있는 그곳에서 난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며 장례식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
그렇게 동화책을 다 읽고 나서 조금 심심해져 그냥 방 안을 멍하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어떤 아주머니의 얼굴이 살짝 보였어. 별다르게 기억나는 것은 없고 특징이라면 오히려 평범한 것이 특징이었다고나 할까?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흔한 아주머니였어. 그리고 표정이 아주 상냥하셨던 것 같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문 사이로 살짝 내민 채 웃으며 나에게 물었어. 아가, 여기서 뭐해?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 지금 책 읽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주신 동화책을 보여드렸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칭찬을 해주시더니 또 웃으며 물으셨어. 배고프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보니 약간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럼 아줌마랑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자.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잖아. 아줌마랑 가자. 아주머니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는 역시 별 생각 없었어. 하지만 나는 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낯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지. 내가 고개를 저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표정의 변화도 없는 채로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이 말만 계속 하셨어. 억양도 속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마치 카세트로 자동 반복하듯이 말을 하는 거야. 그때쯤 되자 나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 아줌마, 누구예요? 그래도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셨지.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그냥 같이 가자고만 말이야. 뭔가 불안함을 느낀 나는 조금 있다 집에 갈 거라며 거짓말을 했고 그럼에도 아줌마는 떠나지 않았어. 난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있는 아줌마가 무서워져서 악을 지르듯이 아줌마는 누구냐며 물어보았지만 계속 그 답답한 대화가 이어졌어. 그러자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께서 방 쪽으로 오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지. 창범아, 무슨 일이야? 여기 아줌마가 자꾸 말 시켜서. 아줌마? 어떤 아줌마? 아줌마는 여전히 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얼굴만 살짝 내민 채로 서 계셨어. 아버지 또한 문 앞에 서 계셨는데 위치상으로는 아줌마 바로 옆에 계셨던 거지. 아빠, 옆에.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꾸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니 정말 답답했지.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결국에 아버지는 내가 졸려서 헛것을 보나보다 하시며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고는 문은 활짝 열어둔 채 다시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때까지도 그 아주머니는 계속 있었지. 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벌떡 일어서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아주머니는 당시 문 너머로 얼굴을 반쯤 내밀고 계셨고 한 손으로 문을 잡은 채 빼꼼히 쳐다보는 자세였어. 그런데 내가 아줌마를 가까이서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줌마를 지나쳐 문을 넘어가 버리자 아줌마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정확히 얼굴 반쪽과 문 너머로 보이는 손 하나를 제외한 몸이 없었어. 한마디로 공중에 얼굴 반과 손 하나가 문을 붙들고 둥둥 떠 있었던 거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벙쪄 있으니까 그때 아줌마가 천천히 얼굴을 돌렸어. 여전히 얼굴 반쪽과 손 하나로 문을 잡은 채 나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아줌마.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나는 너무 무서웠어. 아줌마랑 가자. 순간 저기 이상한 아줌마의 얼굴이 떠 있다느니 몸이 없는 아줌마가 말을 건다느니 그런 말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고 해.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일이야.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였어.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방문을 열어놓은 채 얼굴만 내밀고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 사실 난 아직도 공포영화 샤이닝의 포스터 같은 것을 꽤 싫어하는 편이지.